청양군이 지난해 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으로 2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4만여 명이 방문했는데 올해에는 50여 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당진의 한 PC방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아가라는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과 주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예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포 신도시내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5월에 입주합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청양군은 인구 3만 명으로 충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인데요. 이 작은 농촌 지역이 지난해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로 인구보다 많은 4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복싱 선수들. 링에 올라 상대 선수와 시합을 벌이기도 하고 코치의 지휘에 맞춰 펀치를 내두릅니다. 전국 복싱 선수 동계 합동훈련 모습으로 2014년 이후 7년째 청양에서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엔 70여 개 팀 800명이 참여해 오는 21일까지 열흘간 청양에서 합숙하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조용하던 농촌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모처럼 만실이 됐고 식당은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3일 정도 우리 만실이 됐고요. 지금 그리고 우리 청양 지방을 놓고 보면은 뭐 식당 같은 데나 뭐 음식점 같은 데도 모두 이렇게 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선수분들이 오시는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 청양군 지역이 인구도 적고 활성화가 덜 됐거든요. 근데 외지에서 체육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행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장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아침하고 저녁 해줬어요. 실제로 합숙 훈련을 비롯해 스포츠 대회 유치로 얻는 경제 효과도 상당합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한 2013년 방문객 2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엔 4만 2천여 명으로 7년 사이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식비와 숙박비 등 직간접적 경제 유발 효과가 2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청양군은 올해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확정된 대회는 37건이고요. 앞으로 더 유치 신청을 해서 55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트 대회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체류기관이 그러니까 참가 선수단들이 저희 그 청양군청에 있는 청양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양군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성과를 보이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요. 주의점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명관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앞으로 선거 주요 일정부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오늘 4월 15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9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있을 주요 선거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선거일 전 20일부터 이틀의 기간 중, 즉 2020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 양일 중 선거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이며 4월 2일부터 4월 9일의 기간을 후보자 토론 주간으로 정하고 후보자 토론회를 집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4월 10일 금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2일간 실시됩니다. 선거인의 편리한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4월 15일 수요일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를 하실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든 유권자분들께서 꼭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즉 2002년 출생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선거권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일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서, 즉 4월 16일 이전 생일인지 4월 17일 이후 출생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교육청의 나이스 시스템상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학생은 6천여 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선거용 명부가 작성되어야 정확한 증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인데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53명과 47명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말씀드린 의원 정수 및 의석 배분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추천 절차 법정화입니다.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원이나 당규,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으로 정해서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관련 회의록 등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됩니다. 굉장히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 정수 47석 중 30석에 대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요. 100% 연동률을 적용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는 아니지만 그에 준해서 연동률을 적용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30석은 의석 할당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 인수 등을 고려해서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를 먼저 배분하고 여기에 각 정당별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30석보다 작은 경우와 30석보다 큰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에 따라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선거 전까지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좀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되는 몇 가지 사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 개최가 금지되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 후보자 명의 광고 등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됩니다. 금지되는 행위로는 정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하여 또는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여 그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와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방송, 신문,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유권자분들이 조심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사례로는 입후보 예정자 또는 제3자를 통한 매수행위, 금품 및 음식물 등 기부행위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였습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위반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꼭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 선거까지 많이 바쁘실 텐데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김명관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당진의 한 PC방에서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A씨가 일주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당진경찰서는 17일 특수 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반쯤 당진의 한 PC방에서 여성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0만 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전날 오후 송악면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관광산업의 30년 수건인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 주말 또다시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업자인 KPIH 안면도 사업법인이 이번 주말까지 투자 이행보증금 잔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곧바로 계약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18일 KPIH 안면도에 투자 이행보증금 잔금 90억 원의 납부 기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는 주말 동안 은행 업무와 송금이 어려운 만큼 20일 자정까지 보증금을 입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말 사이 KPIH 안면도의 보증금 확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일 오전 도지사 보고 등을 거쳐 곧바로 계약 해지 등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특히 납부 기한 추가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증금을 확보했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직접 확인을 거칠 계획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KPIH 안면도의 내부적인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PIH 안면도가 20일까지 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앞서 납부한 10억 원과 공모사업 신청에서 납부한 5억 원 등 15억 원은 도에 기속됩니다. 앞서 KPIH 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안면도 관광지 3지구 조성사업 본 계약을 체결한 뒤 11월 11일까지 1차 투자 이행 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두 차례 납부 기한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KPIH 안면도는 1차 보증금 중 10억 원을 지난해 11월 21일 납부한 데 이어 나머지 90억 원을 이달 18일까지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잔금 납부 기한이 18일로 정해진 데에는 모 기업인 KPIH의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실무진의 설명입니다. 유성터미널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달 8일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돼 열흘이 더 주어졌지만 해당 대출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안면도 사업에 대한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PIH 안면도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연관돼 있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유성터미널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 등 보증금 확보 방안이 있었다며 투자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에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등 복합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수 이후 5년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예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포 신도시 내 예산지역 RM6블록에 공급하는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총 250세대 가운데 기존에 선정된 46세대는 오는 3월 입주하며 추가 선정자는 5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 자격은 현재 예산군과 홍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텃밭 가꾸기 학교가 올해 270곳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충남교육청은 농업활동과 수확농산물을 이용한 봉사활동에 학생들의 생태체험과 좋은 인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민 명예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학교 수를 고려해 일부 제한을 뒀으나 올해부터는 참여를 원하는 학교를 모두 수용할 방침입니다. 충남에선 지난해 258개 학교에서
학생 2만 7천여 명이 학교 텃밭을 가꿨습니다. 서산시가 지역 특산물인 감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가로림만 갯벌에서 채취되는 서산 감태는 해조류의 일종으로 겨울철 별미로 꼽힙니다. 시는 서산 감태의 경쟁력과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 8,200만 원을 들여 포장재와 생산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을 추진하고 어촌누리 300사업과 연계해 감태 공동 작업장도 건립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설날 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한 이번 경기는 남자부 4개 체급, 여자부 3개 체급 단체전 경기로 진행됩니다. 대회 기간 오전 11시부터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저수지와 농경지 등 충남 곳곳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철새들을 볼 수 있는데요. 흰 털에 긴 목,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이 새는 바로 천연기념물 큰 곤입니다. 태안 근흥면 수령 저수지에 큰 곤이 100여 마리가 찾아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당진시가 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한글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는 마을별로 교육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모여 신청하면 한글 교사를 파견해주고 교재와 학습 재료 등을 3년간 지원합니다. 교육 내용은 기초 문해교육과 영어, 미술 등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예산군이 예산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2022년 5월까지 국비 등 472억 원을 투입해 예산읍에 오수관과 배수 설비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지 악취와 해충 감소 등 주거 환경과 하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에 위치한 서림종합건설과 동진파일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2천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또 전국한우협회 서산시 지부도 한우고기 등의 물품을 기탁했으며 시는 기탁된 성금과 물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보육원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7도, 홍성과 예산이 영하 5도, 당진과 서산이 영하 4도, 태안이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예산이 5도, 서산과 홍성, 청양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가족들과 외출하기 좋겠고요. 빨래하기에도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도였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